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한인 사회가 위험하다. 미국 투자의 숨겨진 비애 라는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식량으로 저에게 영양가를 보충해 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합니다. 한인이 위험하다. 한인 상대 증오범죄 1년간 1100건 이상.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된 지 1년 만에 미 전국에서 발생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6,600여 건 이상이며 이 중에서 1,000여 건 이상이 우리 한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증오중단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0년 3월 19일부터 올 2021년 3월 31일까지 1년여간 미 전역에서 총 6,603건의 아시안 증오범죄가 보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중 중국계가 43.7%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중국계를 이어서 두 번째로 증오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증오 사건 신고는 특히 아시안 증오범죄가 사회문제로 더욱 부각된 2021년 올해 들어서 크게 증가했는데 전체 6,603건 중 2,410건이 올 2021년 1월부터 3월에만 보고된 것이라고 센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한인 혼혈을 포함한 한인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약 186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 약 3억 3,500만 명의 0.5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시아계는 약 2,200만 명입니다. 따라서 한인은 아시아계 전체의 6%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즉, 아시안의 약 0.85%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혐오 범죄 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6.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6.6%는 미국 인구 비율이나 아시안 인구 비율과 비교할 때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국인이 아시안 혐오 범죄 대상이 되었을까? LA 코리아타운 안에서도 한국인이 아시안 범죄를 당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종 간 친목 교류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력 부재가 가장 크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서 LA 코리아타운에 단연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A 시의원이나 캘리포니아 주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타인종이 깐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죠. 먼 일만 터지면 냄비 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잠시 소란을 피우다가 곧바로 그 분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인들보다 경제력은 약하지만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적어도 단결력만큼은 미국 한인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교민사회단체장들도 이제는 세대교체를 하여 젊은이들을 전면에 내세워 미국 내 한인 사회의 큰 제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이 미국 한인 이민사회의 70대
80대, 90대 이민 선배들이 해야 할 마지막 헌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국내 증설은 못하고 미국에 약 70억 달러 투자, SK이노베이션 조지아에 약 20억 달러 투자한다. 민주노총의 극렬한 투쟁은 과연 무엇을 가져왔는가? 오늘부터 3일이나 4일 후인 5월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 한국의 대통령과 동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 300억 달러,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SK, 삼성반도체, LG배터리가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에 투자되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우선 조지아주의 배터리 제1, 제2 공장을 건설 가동 중인 SK이노베이션은 20억 달러, 약 3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제3, 제4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1, 제2 공장 투자금과 합치면 총 6조 원, 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025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생산 설비와 수소, 도심 항공교통,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의 총 74억 달러, 약 8조 2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한국 내 생산 설비를 지난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5년간 단 한 번도 증설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투자는 미국 현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혀 미래차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기에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여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뛰쳐나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배터리,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힘들게 될 것 같습니다. 어부지리로 미국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경제 호황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증설하는 170억 달러, 약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과 반도체 IT 기업들이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애리조나, 뉴욕 등을 놓고 세제 혜택, 노동 환경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LG솔루션은 지난 4월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과 미국 오하이오주의 총 2조 7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 공장 설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5년까지 미국 내 두 곳에 40억 달러, 약 5조 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적인 배터리 공장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것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래 산업 정책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또 한국의 정치문화, 노동단체의 기업 죽이기 환경에서 탈출할 기회만 노렸던 대기업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에 선물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표현은 한국 민주당의 폭정이 두려워서 사용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정확한 예의 표현을 한 가지 한다면 세계의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그룹 회장을 형무소에 가둬놓고 한국의 대표 산업을 퇴화시키는 한국 정치 만행에
엿먹이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이게 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 정치가 미국 정치에 깝죽대지만 않았으면, 그래서 미국 정부의 90도 이상 허리를 굽히며 굽실거려야 되는 상황만 만들지 않았으면 한국에서의 일자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코인 등 투기 비즈니스가 세계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노동투쟁이 4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매우 험악하고 파괴적이라고는 생각하기는 했지만, 기업이 이렇게까지 노동조합에 끌려다닐 거라고는 상상한 적도 없는데요. 한국을 떠나 미국 생활을 선택한 것이 자식들을 위해서는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수많은 한국 국민들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자업자득인 산업 발전의 후퇴와 일자리 감소에 의한 고통을 적어도 앞으로 20년간은 받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는지요? 도움은 되셨는지요? 제가 춤추는 고음이 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마음을 좀 더 후덕하게 쓰셔서 댓글 한 소절까지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